그냥 외도라는 게 성행위가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걸 만약에 증거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내가 유출을 했을 경우에는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를 알고 한 행동 중에 후회되는 것들, 댓글 참여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외도 초기 혹은 외도 대처를 할 때 한 행동들 중에 가장 후회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실제 경험을 하셨던 아내분들과 남편분들의 댓글 참여하신 내용을 가지고 방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내용이 비슷하네요. 저 역시도 했었던 행동들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후회할 행동은 하지 마시라는 의미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을 알고 잠을 재우지 않고 바로 증거 들이밀고 죽어라고 드자비한 것. 어떤 분 글 쓰셨는데 이틀 동안 잠을 안 재웠다고 하시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한 행동들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변호사를 너무 성급하게 선임한 것과 바로 터트린 것, 욕 한마디 하지 못한 것. 저는 소송을 빨리 시작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상간소송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들은 믿으셔도 되는데요. 대신 너무 고가의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선임된 경험이 적어서 소장 작성이나 소송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연락이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은 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초기에 알고 포커페이스 제대로 못하고 터트린 것 정말 후회합니다. 드자비도 몇 번 하고 외도하고 한 4개월을 계속 싸웠나 봅니다. 울고 불고 매달리고 하지 말라는 건 거의 다 했습니다. 네, 포커페이스 못하고 터트린 거 후회하고, 그 다음에 드자비를 이분 하셨네요. 그리고 한 4개월 동안 계속 싸울 수밖에 없죠. 아니라고 하고 말해봤자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만 계속 싸움으로 바꿔버리니까 본질이 상간녀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남편이랑 우리 아내들과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울고불고 해봤자 효과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번째, 끝났다, 안 만난다, 잘못했다 라는 이딴 말들을 믿은 것. 그냥 대부분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의 말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 상간녀에 대한 비난과 소송, 복수 계획 같은 것들을 유채기가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하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유채기와 말을 많이 한 것. 유채기가 내 편일 거라는 생각은 접으셔야 합니다. 박쥐처럼 양쪽을 오가면서 찌질함의 정점을 찍습니다. 절대 그런 것들과 대화할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여기까지는 아내분이 써주신 거고요. 박쥐처럼 양쪽을 오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냥 상간녀가 딱 붙어가지고 2대1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나 소송할 거야, 나 박살낼 거야, 나 그냥 집에 찾아가서 알릴 거야,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안 한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미리 하면 대비책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너무 빨리 터뜨려서 외도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한 것과 너무 당황해서 증거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놓지 못한 것.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근데 보통 사진이나 증거가 있으면 영상으로도 카톡이나 이런 내용들 남겨놓으시고요. 그리고 USB 한 3, 4개 만들어서 각각 언제 핸드폰 털릴지 모릅니다. 유책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 핸드폰을 열어서 그걸 삭제하기도 하고 변기에 빠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빨리 터뜨리면 증거 인멸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유채기가 정상인 줄 알고 계속 설득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상간녀와 유채기가 머리 맞대고 대응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준 것. 위의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여덟 번째, 외도 증거 잡고 소송하느라고 직장일에 실수했던 것들이 후회가 되고 유책이 싸대기 한 대도 안 때린 거 후회가 됩니다. 냉정 그 잡채네요. 이 아내분이 지난번 방송 상 1%로 대응했던 아내분이거든요. 바로 전 방송의 주인공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직장인 실수를 안 하기도 힘들고 사실 머리도 되게 멍청해지거든요. 저도 숫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정신과 약을 먹으면 멍해지고, 만약에 안 먹으면 우울감에 일을 계속 할 수가 없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데, 안 때린 거 후회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 대 지금이라도 날리라고 했는데 아마 안 날리실 겁니다. 아홉 번째, 내 몸 상해가며 증거 정리하고 너무 많이 보고 들은 것들이 후회가 됩니다.
단 며칠이지만 밥 안 먹고 나를 한없이 방치한 것과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던 것, 스스로 내 자존감을 낮춘 것,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한 것. 사실 이 아내분은 원래 되게 용감하신데 밥 안 먹었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자존감도 엄청 높은데 자존감이 초반에는 낮추어졌나 봅니다. 그리고 그 증거 자료들을 영상으로 보시거나 섹스 음성을 들은 경우에 되게 많이 트라우마가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보고 안 보고, 듣고 안 듣고, 안 보고, 보고 이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외도라는 게 성행위가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걸 만약에 증거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내가 유출을 했을 경우에는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되거든요.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10번째, 그냥 패고 대폭발을 해버릴 걸 처음부터 너무 참았고 그놈 생각하면서 질질 짜고 울었던 게 후회가 됨. 대폭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참았다고 했는데 이 참으신 분들이 후폭풍이 강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현타가 나중에 오면서 남편을 정말 진심으로 바닥까지 대처를 잘하셨던 분들이 미워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11번째, 주변 지인들에게 힘들다고 말한 거예요. 진짜 입을 킥하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힘이 안 됩니다. 뭐라고? 슬픈 일에 막 되게 관심 있는 척, 걱정해 주는 척 하는데요. 나중에는 자기 남편들한테 다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니고 나만 바보 되는 겁니다. 네. 12번째, 시댁 식구들에게 외도 사실을 말한 거예요. 어차피 시댁은 도움 1도 안 되는데 그래도 동서한테 말했더니 시댁 식구들이 알게 되어서 회복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제 치부만 드러낸 꼴이 되었어요. 특히 시댁은 양가 다 안 알리는 게 좋고요. 시댁이 알렸을 경우에 안 살면 괜찮은데 그때는 안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혼할 거라고 말을 하죠. 근데 같이 살 경우에 경조사라던가 엮여서 참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참석했을 경우에 둘 다 쪽팔립니다. 내 남편도 쪽팔리고 나도 쪽팔리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13번째, 외도를 빨리 감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것. 너무 많이 믿기만 한 것. 저도 5년이고 오랜 외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무디신 분들도 있지만 저도 촉하면 한 촉 하거든요. 너무 믿으신 분들이 늦게 발견하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이가 깊어지고 나서.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그 아내분이 그러셨잖아요. 딱 한 번 딱 눈치 촉을 느꼈는데 그 촉을 더 믿었다고. 바람핀 남편보다는. 거기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째, 상간녀에게 문자, 카톡, 전화 마구 한 것 결국 여러 가지 형사고소 당해서 더 힘들었음. 이거 진짜 돼지꼬리 땡냐 별표 3개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말했잖아요. 박살내고 뭐 이런 거 해도 별 상간녀들이 대응을 안 했어요. 근데 변호사 선임하면서 온갖 제명을 다 붙여서 역으로 안에 형사 고소하면은 경찰서 가는 것도 진짜 힘들고 진짜 기분 너무 더럽거든요. 저는 상간녀한테는 당하진 않았지만 특히 뭐 문자, 카톡 예전에 어떤 아내분이 막 경찰서에 뭐 스토킹 이런 걸로 신고됐다고 저한테 상담하셨어요. 그전에도 문자 같은 거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보냈는데요 하니까 얼마 안 보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통 보냈는데 그러니까 한 100통 이러시는 거예요. 그쪽에서 보내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보내고 한 번만 더 보내도 스토킹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낼 때 조심하세요. 괜히가 없어 보입니다. 15번째, 내 남편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한 자만심과 내 탓이라고 자책하며 내 자신을 낮추고 살았던 것. 그러니까 맨날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은 달라요. 다들 그렇게 삽니다. 다를 줄 알았는데 내 남편도 바람 폈잖아요. 바람 핀 사실을 안 순간부터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책하지 마시고요. 16번째, 드자비도 하고 뺨도 때리고 등짝도 때리고 걷어차기도 했어야 했는데 너무 참기만 한 것. 여자들은 사실 뭐 싸다구 정도 한두 번 그래도 되지만 남편들은 이라면 뺨 한 대만 때려도 아내분이 고소하면 바로 폭행 고소에 접근 금지 당합니다. 근데 진짜 드자비 한 번 안 하신 분들은 싸다구라도 한 대 날리지 못한 걸 엄청나게 억울해 하시는데요. 저는요, 너무 팬 거를 싸다구 한 대 날린 게 아니라 수십 대를 날리고 목을 밟고 막 머리 쥐어 뜯고 막 후려 갈긴 거를 후회합니다. 그거 안 했으면 이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7번째,
상간남과 관계는 끝내게 만들었지만 유책인 아내가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워서 너무 배려해주고 집안일 아이들을 더 잘 챙겨주고 희생했던 거. 네, 애들 잘 챙겨준 거는 너무 잘하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잘못은 유책이가 있는데 방바닥 닦고 앉아있고 반찬 만들고 청소하고 있는 남편분 상상이 가는데, 희한하게 아내 바람인 경우엔 남편분들이 아내를 짠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늘 남편분이 더 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8번째, 상간녀에게 존댓말로 말하고 우는 것. 병신 같은 짓이었어. 머리를 잡아뜯고 패대기를 치고 쌍욕을 했어야 함. 제발 머리를 잡아뜯고 패대기 치고 이거는 폭행죄니까 안 하더라도 제발 존댓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나 예의가 바르신지. 존댓말 할 거면 차라리 가지를 마세요. 전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아내분들 뭐 그 더러운 것하고 같은 수준을 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존댓말하고 와서는 저한테 화가 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번째, 진심을 다해서 마음 돌리려고 노력한 것과 내 패를 너무 많이 보여줬고 필요한 만큼 증거가 있는데도 증거 수집에 너무 몰두한 것, 그리고 유채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쓰레기 때문에 회사까지 그만둔 것, 아이들 앞에서 싸운 것과 소송을 늦게 한 것. 일단 증거가 확보돼 있는데도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몰두하면 돈이 더 많이 들겠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람났을 때는 인간이 아니다,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분은 회사를 그만둔 거는 사연이 있었잖아요. 남편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셨기 때문에 바람까지 피는데 주말 부부까지 한다? 그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사 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여튼 아이들 앞에서 싸운 거는 다들 후회하시고요. 소송은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번째, 상간년 남편에게 유채기가 해코지 당할까봐 머리로 행동으로 최선으로 다해서 막아준 것. 만약에 상간년 소송을 하게 되면 상간년 남편에게 알리라고 저건 말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쪽 남편이 나를 남편에게 찾아서 직장 잘리거나 부끄럽게 만들까나 할까 이런 걱정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당해야, 그리고 그쪽 남편도 알아야 그 속도 아작이 나고 그래야 와이프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편도 당해봐야, 겁을 먹어야, 식겁을 해야 둘 사이도 떨어지고 두 번 다시 바람 안 필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집니다. 21번째, 증거 확보한 건 회복한다는 이유로 모두 삭제하고 없애버린 것. 이거는 댓글에는 없었는데요. 제가 상담할 때 진짜 많은 있었던 경우에, 특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냥 다 용서해준다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남편이 살살 꼬셔가지고 그냥 있는 증거 다 삭제하고 우리 옛날로 되돌아가자 하면서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 이제 삭제하고,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전화 와서 소송하고 싶다, 증거 있냐, 다 삭제하고 핸드폰도 다 버렸다 라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십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바로 소송은 안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22번째, 나 자신만 힘든 것과 증거 찾는 데 몰두한다고 아이들을 잘 케어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내가 좀 더 단단하고 현명했으면 아이들이 상처를 덜 받았을 텐데 하는 미안함이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그때 제일 아프고 제가 제일 미친년이었는데 그 사춘기 아이를 볼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사건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어쩌면은 가장 큰 피해자들이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23번째, 3년 전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상간소송을 했어야 했는데 용서해주고 그냥 살아왔는데 최근에도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용서라는 그 이름 아래 소송 안 하시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만두는 경우도 있겠죠. 기간 짧았다던가 남편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던가. 그렇지 않고는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또 붙고 또 붙고 하는 게 불륜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증거 제대로 잡으셔가지고 소송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외도 대처 선배님들은 이미 본인들이 다 이미 한 행동들일 겁니다. 후회할 행동들은 다 했거든요. 물론 외도 알자마자 증거 수집하고 소장 도착할 때까지 포커페이스 잘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그러다 보면은 소장이 도착했을 때 남편이 이혼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서 두려워하시거나, 또 만약에 어떠한 그 여러 가지 행태 중에 하나를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저는 일단 소송
부터 하시고 증거부터 먼저 만드시고 수집하신 다음에 그 걱정하십시오. 닥치고 걱정하면 됩니다. 미리 그 걱정부터 하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남편의 유형별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